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니 가드름, 등드름 이런 트러블도 신경 쓰이고 그 트러블이 생긴 후에 남은 색소 침착도 신경이 쓰이시죠. 물론 이런 자국이나 흉터들은 피부과에 오셔서 레이저나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바디 트러블 생기지 않는 케어 방법, 그리고 우리 전신의 피부가 좀 촉촉하게 매끄럽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디 스킨케어 첫 번째는 씻는 법인데요. 씻는 법에서 첫 번째는 목욕이나 사우나 오래 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건조 피부염 등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고 건조한 분들은 몸을 탕에 담그는 목욕 자체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피부 장벽이 더 약화되고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물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대한 짧게 가볍게 샤워 정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목욕할 때나 사우나를 할 때 뜨거운 환경에서 오래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요. 뜨거운 탕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사우나에서 오래 있는 경우 그것이 피부에 자극이 되고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고, 또 주사 피부염이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또 뜨거운 탕에 있다가 차가운 탕으로 갔다가 또 뜨거운 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피부에 짧은 시간에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실 때는 뜨거운 탕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의, 아니면 아주 약간 따뜻한 정도의 탕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미지근한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몸에 피부를 넣었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거나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스킨케어 두 번째는 때밀지 않기인데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나 아니면 엉덩이나 허벅지나 팔 같은데 거칠거칠하면서 건조하고 빨갛게 툭툭 튀어나오고 가려운 그런 피부 병변을 가지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나 좀 알아봤더니 원인이 때를 열심히 미셔서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때를 밀게 되면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 때로 밀려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먼지 등 이물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 수분 같은 것이 밖으로 빼앗기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때를 열심히 밀게 되면 소중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분을 잘 가둬둘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수분이 잘 증발하게 되니까 우리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지죠. 또 어떤 부위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급하게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좀 지저분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피부과 전공을 선택한 이후로 때를 한 번도 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는 때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때미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각질 관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스크럽을 하거나 아니면 필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때미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스크럽을 하거나 필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몸에 각질이 있어서 두껍고 거친 부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로 발 뒤꿈치나 복숭아뼈 주위나 팔꿈치 같은 부위가 이런 부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위를 유리아 크림을 발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아 크림은 성분이 유레아라고 해서 보습 효과도 뛰어나면서 각질을 좀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두껍고 거친 부위에 발라주게 되면 각질이 좀 녹으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또 보습도 되기 때문에 촉촉하고 말랑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제 와이프가 예전에는 발 뒤꿈치에 각질 제거기, 일명 풋파일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발 각질을 샤워할 때마다 한 번씩 갈아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유리아를 한번 써봐라 소개를 해줬더니 그걸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샤워하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발 뒤꿈치나 복숭아뼈 부위 이런 데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촉촉하면서 부들부들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아 크림은 일반 의약품이라서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관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감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중에 그게 몸에 닿았을 때 여드름을 유발하는 코메도제닉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가능하면 머리를 숙이고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상체를 똑바로 세운 채로 샤워기로 머리를 헹구게 되면 그 샴푸의 거품이 머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가슴과 등 그리고 몸을 따라서 흘러내리면서 우리 몸에 묻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바디 샤워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제 샴푸에 그 성분들이 묻어 있다가 잔류하다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급적 머리를 숙이고 샤워기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머리카락을 따라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머리를 헹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씻는 그 순서를 머리를 먼저 헹궈내신 후에 바디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머리를 감으면서 몸에 그 샴푸의 거품들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후에 바디 샤워를 하게 되면 샴푸의 그 잔류물들이 남지 않고 깨끗이 씻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매일 샤워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 그동안 벗겨진 각질, 또 분비된 피지, 또 쌓인 먼지나 이물질, 노폐물 등이 우리 피부 위에 버무려져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밤에 샤워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버무려진 그 오염 물질들에서 세균이 자라고 또 그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거기서 여드름이 생기고 또 모낭염이 생기고 이런 바디에 트러블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밤에는 한번 샤워를 하면서 우리 피부 위에 쌓인 그런 각질, 피지, 먼지, 노폐물, 세균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싹 씻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은 혹시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운동하신 후에 꼭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하시라는 점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보면 운동하신 후에 피곤해서 혹은 아기가 깰까봐 샤워를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위에 각질, 먼지, 피지, 이물질, 세균 이런 것이 버무려져 있는데 그 위에 땀이 또 추가가 되면서 그것이 버무려져서 모공을 더 막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신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하셔서 그 피부 위에 쌓인 더러운 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씻었으면 보습도 잘 해줘야죠. 우리가 얼굴을 보습하는 것만큼 바디를 보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바디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욕이나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닿고 나서 우리 몸 피부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와 같은 것이 좀 씻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씻고 나서는 1분 이내로 빨리 보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습을 할 때는 충분한 양을 빠진 부위 없이 또 발등과 같은 부위도 커버되도록 꼼꼼하게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습을 할 때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에 닿는 모든 제품에서 넌 코메도제닉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타입별로 들어가 보면 먼저 민감성인 경우는 어떤 성분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트러블이 생기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자극 반응이 쉽게 생기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이 빠진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성분들 한번 보시고요. 내가 쓰는 제품의 전 성분 그 목록을 보시고 혹시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지 보시고 이런 성분이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건성의 경우에는 보습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일리하거나 꾸덕꾸덕하거나 리치한 그런 제형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제품으로 충분한 양을 빠진 부위 없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의 경우에는 너무 리치하고 꾸덕꾸덕하고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모공을 오히려 막아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일리하고 그런 꾸덕한 제품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가벼운 제형의 로션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바디에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씻고 보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 부하지수가 높거나 기름지거나 또 유제품이나 초콜릿 등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전신적으로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드름이나 등드름 등 바디에 여드름이나 모낭염 등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딱 봐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들은 가급적 섭취 빈도를 좀 줄이시고요. 가급적 채소류 위주로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디 스킨케어와 관련해서 씻는 법, 그리고 보습하는 법, 또 식습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한번 최대한 해보시고 몸에서도 빛이 나는 닥터 피부관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트러블이 있다? 그럼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